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한파 속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취업 청문회 사회자 이준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 중이신 여러 질문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현실적인 취업 컨설팅의 대명사 공돌이 현직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요즘 취업 상황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뭐 괜찮습니다, 정말. 다들 지금 열심히 인사청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취업 청문회 진행하면서 조금 보다 냉정한 말들을 많이 들어서 좀 따끔따끔하는 그 취준생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응원에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응원. 제가 응원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반기랑 27년 상반기 전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를 지금 3학년이라면 베스트고요. 지금 4학년이라면 약 1년 정도를 길게 보고 내가 제일 좋은 기업에 가겠다. 제일 좋은 직무에 가겠다.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현직자님의 응원의 말씀과 함께 오늘 취업 청문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적은데 자소서엔 주도했다고 써도 될까요? 네, 이거 뭐 저번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제 첨삭을 할 때도 사실 프리미엄 과정 첨삭을 할 때는 제가 소재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글감들을 받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제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소재를 쓸 건데 지금 이제 저에게 주신 인터뷰 지 내용은 사실 빈약하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한 게 아니어도 내 옆 동료가 있거나 선배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제가 알려주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절히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증빙이 어차피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그것을 면접에서 주제로 활용할 때는 분명 답변을 잘 구성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서류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구비를 한다. 캡스톤은 똑같아요. 협업 문항이 필요할 때 내가 뭐 리더로서 어필을 하고 싶다면 내가 리더가 아니었어도 리더처럼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딱 그겁니다. 이거를 뭔가 서류로서 증빙을 해야 되는가 혹은 회사에서 이거를 알아볼 확률이 있는가.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거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리더로 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 팀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친구가 리더였냐고 물어볼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장을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면 대기업으로 점프하기 힘들까요? 이거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자분들, 마케터분들, 그다음 뭐 기획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조인되어 있는 커리어마이징 기업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마케터나 뭐 PO나 뭐 개발자분들 전부 다 약간 대학에서 처음 이제 사회에서 초년생으로 데뷔를 하시기 전인 분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의 퍼포먼스적인 것들을 쌓아 가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어디서 시작하시든 간에 상관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스타트업이 좀 더 많은 업무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인 대기업 생각을 했을 때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 막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은 사업화가 안 되어 있으니 사실 뭐 매출이라던가 뭐 실제 공정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뭐 문서 작업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 관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석사를 하시다가 취업이 한 번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같이 계신 뭐 자문으로 계신 제조업 스타트업에서 한 6개월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근데 그때 같이 하는 산학기업이 삼성이다. 그러면 되게 좋죠. 뭐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도 좋은 거고 논문이 더 디벨롭 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삼성과의 접점을 쌓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런 경우는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생 스타트업에서 우회 전략을 하겠다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스타트업에서는 우회 전략으로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갈 거다. 그럼 하이닉스와 같이 거래를 하고 같이 하이닉스 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밑에 2차, 3차 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거기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죠.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자퇴생입니다. 이 경력을 이력서에 써야 할까요? 아니면 공백기로 둬야 할까요? 진짜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모종의 이유가 많겠죠. 저희 인터뷰 나왔던 하이닉스 분도 자퇴생이셨어요. 근데 물론 그분은 학벌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저기 그 질문지에 써 있는 것처럼 공백기예요. 이제 공백기로 내버리면 약 거의 1년 반에서 2년의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거를 뭐 운이 좋아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의 기간이면 무조건 하게 돼요, 질문을. 사실 본인이 한 것 중에 학부 때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학부 내용밖에 없거든요. 학부 연구랑 학부 내용 이 정도인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취업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석사를 아예 안 쓴다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소재로는 써야 돼요. 물론 그게 당연히 내 직무 핏에 맞아야겠죠. 직무 적합성에 맞는 석사 소재라면 당연히 쓰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자퇴를 했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를 방어할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라는 건 이것도 사실 뭐 MS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 취업별 면접편에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본인에 맞게 각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자퇴생이라는 그 얘기가 써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남들에게는 굳이 없는 나의 약점 포인트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안 쓰면 모르겠는데 쓸 거라면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퇴 사유를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자퇴했어요가 아니라 뭔가의 그런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중요합니다. 그 뭔가가 필요하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직무에 직접 연관 없는 컴활, 한국사 이런 거 공대생 이력서에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는 아니죠. 뭐 그러니까 또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올드한 취업 그런 미신 같은 건데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칸이 예를 들어 비워져 있다고 해볼게요.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어있으면 감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그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럼 자격증란에 한자를 썼어요. 한자. 네. 저 근데 삼성전자에 평가 및 분석이 지원할 거예요. 한자 썼어요. 그럼 안 비워져 있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자가 그렇죠. 있으면 플러스 1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등 쓸모없는 질문. 그냥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 수많은 합격자분들을 봤지만 무자격증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 다 갑니다. 오히려 자격증 10개, 20개 이런 분들이 뭐 수두룩 빽빽하게 떨어지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이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공란으로 두는 거에 대한 좀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저도 이해는 해요. 네, 그 방금 제가 드린 그 예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별반 크게 차이는 네. 없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가 너무 길어져서 감각을 잃은 것 같아요. 다시 엔지니어 뇌를 깨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엔지니어? 엔지니어 뇌. 취준생분들은 엔지니어였던 적이 없을 텐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직무 면접을 생각할 때 전공을 너무 공부를 안 했다 보니 사실 뭐 졸업하고 3학년 2학기만 지나도 뭐 4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 사실 누가 전공 공부해요. 거의 안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나오는 질문인데 직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 취업 청문회 때 했던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무 면접 내용.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말을 하지 않을 건데 뭐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2학년, 3학년 때 배운 그 기초 전공부터 섭렵하시면 돼요. 그것만 섭렵해도 솔직히 직무 면접에서 문제될 확률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만 네. 먼저 열심히. 기초 질문 다 책에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거 답변 못한다. 그럼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수천 명의 길을 열어주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결국 운명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농도의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3,200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 6월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봤을 때
이분은 무조건 가겠다 라는 분들이 이제 보일 거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게 사실 최근에 정인님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 결과로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 학점이 4.47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4.47이니까 붙지.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이 저는 성공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인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올인원 패키지 분인데 일단은 질문 맨날 하고 모든 거 다 참여하고 엄청 라이브, 괴롭히셨다고 들었어요. 라이브 다 오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뷰도 오셨죠. 그 맞아요. 전에 그 취준 그 촬영도 오셨죠. 그러면 봐봐요. 4.47인데 왜 그분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3.6 분들은 왜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이분은 성공하겠다. 제가 그분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본인이 갖추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거의 다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그 농도이지 않을까. 저도 인터뷰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그분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뭐 그렇죠. 정말 그 뒤에 숨겨진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되게 그분들이 당연히 그 위치에 갈 수밖에 없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취준이라는 거는 그 사실 우리나라 이 대기업 취준은 바늘구멍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만큼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 노력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취준생 분들이 하시는 걸 봤을 때 사실 올인원 패키지를 수강을 하시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네요.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3번, 4번, 10번씩 보시는 게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 그 과정으로 최근에도 이제 합격 예시 이런 거 보면 전혀 다른 산업군인데도 막 수십 개는 아니고요. 5개씩 합격을 하시고. 이제 그런 게 사실 패키지를 듣기 전후에는 사실 생각을 못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쓰면서 다 이렇게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노력인 거지. 듣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쓴다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맨날 놀고 싶죠. 집에 있고. 노력을 안 하고 싶죠, 사실. 그렇죠. 저도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뭔가 각자만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장에서 긴장으로 떨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법. 대기업 면접에서는 무대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고요. 그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은 아마 그 다대다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다대다 면접은 경험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대다 면접 사실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건 그냥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대기업 면접을 딱 놓고 봤을 때 제가 제일 느끼는 건 결국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오시던 간에 결국에 면접에서는 대화를 하는 게 제 1순위예요. 일단 제일 문제는 뭐냐면 너무 외운 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면접의 가장 큰 페인 중에 하나인데 외운 거를 말하려다 보면 분명히 실수를 해요, 사람은. 그 극도의 긴장 상태, 정말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가 준비한 거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100%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말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데 못 말했어. 근데 심지어 면접관이 공격까지 했어.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도 말리고 페이스도 말리고 그럼 거기서 사실 끝나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면접이 어려운 건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두루뭉술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모든 면접에 대한 퍼포먼스나 그런 뭐 전략이나 방법론들은 이미 제가 다 책에 써놨고 구비해 놓은 그런 면접 VOD 강의는 다 있어요. 예시부터 합격 사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준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또 제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취준생 분들끼리 스터디해서 막 서로 질문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면접 스터디라고 보통 하시는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솔직히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면접 스터디는 그러니까 취준생 분들끼리 하는 건 솔직히 도움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처지에서 뭘 질문하고 어떤 걸 하겠어요. 그렇죠. 단지 이제 그냥 해볼 만한 건 그냥 뭐 그런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나의 임기응변 능력? 그 정도예요. 2번 이상 취업 재수 삼수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처음 연도에는 스터디 하셨는데 둘째, 셋째는 안 했대요. 본인 혼자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걸. 아, 이거 그렇게 좋은데 안 되는구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제일 중요한 건 복기본, 그러니까 합격자 혹은 불합격자의 복기 면접의 플로우를 보고 합격자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불합격자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럼 나는 당연히 합격자처럼 흘러가게끔 면접을 주도해야 된다. 그게 대화가 시작인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일단은 그 대기업 조율 가입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정말 많은 합격자분들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실제로 대기업 면접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일단 이것부터 느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고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말 연봉 막 1억씩 주는 삼성, 하이닉스, 현차 뭐 등등 면접을 보는데 면접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느끼시고 스터디 하지 마시고 스터디하면 어렵게 준비해요. 막 진짜 어렵게. 왜냐면 그래야 될 것 같거든, 대기업이니까. 근데 아니다. 그거부터 파악하시는 게 1순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업 청문회 공돌이 현직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질문들의 퀄리티가 많은 취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럼요. 엄청 좋은데 취업 청문회를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이브만 하면 질문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의 모든 게 여기 지금 담겨 있어요. 지금 거의 7, 8편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만 모아서 그냥 따로 보더라도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질 높은 질문들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꼭 필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취업 청문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보다 더 좋은 질문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돌이 현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